내 맘대로 판타지버스 시간입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버스는 판타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판타지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것은 판타지 작품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판타지 작품을 요리라고 보았을 때 세계관은 재료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요리로 만들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관이 아무리 좋아도 작품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요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그다지 맛이 안 날 거예요. 그처럼 좋은 작품은 좋은 세계관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과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그에 맞춰 세계관을 만들게 되면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세계관 자체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야기도 얄팍해지고 몰입도가 떨어지며 한번 즐기고 그 이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세계관에 충실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에도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파고들면서 다양하게 즐기게 돼요. 속편이나 프리퀄 혹은 외전 같은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고 그로부터 얼마든지 다른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세계관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세계관에 신경을 쓰면서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세계관을 깊이 있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할까요? 가령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 종종 만들었던 연표 같은 것은 어떨까요? 연표란 거는요,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흔히 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타워즈, 물론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유니버스라고 할 만한 작품 대부분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여기 소개하는 5스타 스토리 같은 그런 작품에서 보자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요, 상당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애니메이터이자 설정 덕후이기도 했던 나가노 마모루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요. 처음에 1편에서 이 모터헤드라고 하는 거대한 로봇, 거대한 메카닉이 등장하게 되고요. 기사가 조종을 한다거나, 그리고 기사를 보조하는 파티마라는 그런 인공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거나, 그런 설정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또 호평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권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엄청난 양의 연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력이라고 하는 단위로 봤을 때, 성력 이전에 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성력 이후로는 성력 7777년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다시 말해서 12777년의 이야기를 만들겠다 하고 이미 선언하고 시작해버린 거예요. 만 년이 넘는 이야기를 말이죠. 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 굉장하다, 야, 이런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거야? 놀랍다 라고 얘기했죠. 문제는요, 이 작품이 처음 연재가 시작된 것이 1986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설정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작가가 연표를 만들어내고 난 이렇게 만들 거라고 분명히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진전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사실은 바로 그 연표 자체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에서 연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이야기로서, 즉 배경 이야기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만들지 않은 이야기의 경우에는 줄거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표 자체는 이야기를 만든 데서 여정표이자 때로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연표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작품이라는 것이 항상 같지 않고요. 작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10대와 20대는 당연히 다르고 어제와 오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마련이죠. 하나의 설정으로 시작한 작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설정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설정 덕후였던 J.R. 톨킨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호빗에서는 고작해야 별것 아닌 그냥 몸을 감추는 반지, 마법 반지에 불과했던 그 반지가 반지의 제왕이라 해서 어느 순간 절대 반지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이끈 것이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아니, 사실 호빗은 원래 가운데 땅 이야기도 아니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설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설정에 맞춰서 작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팬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지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작품이 그만큼 훌륭하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갈지도 있어요. 혹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해석해서 맞춰주기도 하죠. 허빗과 반지의 제왕의 설정이 엄청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이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연표는 다릅니다. 연표는요, 연도가 표기된 줄거리입니다. 그것도 작가 자신이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의 부록으로서 제기했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일기의 제목을 다 적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나가노 마모루가 이 5스타 스토리라는 작품 속에서 연표를 공개한 것은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작품의 팬을 많이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연표는 나날이 변해가는 작가의 상상력에 제약을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개라는 순간 이미 약속이 되어버렸고 결국엔 거기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세간의 크기에서 5 스토리에 비교할 만한 그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히지 유키의 초인루크라는 만화인데요. 이 작품은 1967년부터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중간에 연재가 끊어지기도 했고 잡지를 이전하는 등 여러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거의 제가 본 것만으로도 한 70권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권 한 권 굉장히 밀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작품에도 연표가 있습니다. 5스타 스토리만큼 방대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주 시대에만 따지더라도 수천 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연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히지리유키가 처음부터 연표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중간중간에 일부 사건들은 미리 예측하고서 미리 준비하고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연표들은 이 작품의 모든 연표들은 미리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작품이 완성되면서 조금씩 채워져 나간 거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활약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작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완성된 것입니다. 50년 동안 연재하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 뭐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설정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일부 작품들은 훗날 다시 리메이크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근래에는 2050년대, 그러니까 서기 2050년대를 무대로 지구에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먼 훗날에 아예 등장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등장하는 일종의 설정 오류를 낳기도 했죠. 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인루쿠 팬들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중에는 아예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외전도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 더 뛰어난 기술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나름대로 이유로 인해서 뒤에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나 설정들을 모두 100%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기억하게 돼요. 혹시라도 그 중간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채워넣기 마련입니다. 연표라는 것은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채워져 나가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만들면서 줄거리나 설정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면서 한참 전에 그것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표라는 것은 배경 이야기나 줄거리라는 것은 미리 만들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그 중간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목적지는 명확하게 정해둔 것처럼 그 목적지에 되는 그 내용들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게다가 그 중간 과정도 어느 정도 정해놓는다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힌트가 되기 좋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만 않단 말입니다. 한편 과거를 무대로 가는, 즉 배경 이야기에 해당하는 연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사단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기사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기사단은 역사가 1000년이나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사단이 굉장히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전통 있고 격식 있는 것이란 것을 잘 느끼게 해줄 거예요. 기왕이면 초대 기사단장이 누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기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거예요. 게다가 기사단 본부에 그 초대 기사단장의 초상 같은 게 걸려있고 그 주변에는 지금까지 유명했던 기사단장이나 혹은 기사단에 어떤 중요한 활약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거나 하면 금상첨화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1000년에 해당하는 역사를 전부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그리고 전통이 있는 기사단이 지금 앞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에 얽매인가 하는 거니까요. 가령 이 기사단이 어떤 이유에선지 반역자로 몰렸다고 가정해보죠.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사단이 전통이 있고 격식이 있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사단이 반역자로 몰렸으니 거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연표가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수백 년 전에 어느 순간 기사단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기사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부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감춰졌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음모가 바로 그 순간, 수백 년 전에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가볍게 언급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된 음모란 말이야? 라면서 그 음모에 그리고 주인공들이 빠져든 위기감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야기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연표에 미리 갖춰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고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연표로서 별도로 따로 제시할 필요는 아예 없어요. 어차피 그 내용은 기사단에서는 치부란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무리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 이 순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를테면 한 300일 전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은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워낙 긴 역사가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기사단이니까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는 기사단의 가장 큰 치부 중에 하나였고 그와 관련하여 엄청난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순간 아 사실은 그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죠. 바로 이럴 때 야 세계관이 멋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이건 아니면 배경 이야기건 연표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연도까지 확실하게 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더욱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 공개할 만큼만 그것도 가능한 애매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이 명백한 힌트라거나 혹은 어떤 원인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실제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물론 그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미 제시를 했으니까. 어차피 따로 부록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야기 속에서 등장시킨 얘기니까 얼마인지 왜곡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인과관계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연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과관계를 완성하는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배경 이야기에서의 연표는 현재 만들어진 이야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줄거리로서의 연표는 앞으로의 그 결말을 바탕으로 하는 그 결말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벌쳐지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관은 앞으로 만들어질 이야기를 위한 것. 결국에 그 세계관의 크기는 이야기의 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이야기에 맞춰서 세계관을 이렇게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렇죠. 요리할 때도 실패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야기를 만들 때도 이야기 만드는 거에 딱 맞춰서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간 느슨하게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두면 그만큼 더욱 다양하고 충실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건 좋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 재료가 남아버리면 그 재료는 결국엔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관도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세계관은 결국에는 썩어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역시 중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표를 만듭시다. 하지만 그 연표를 만들기에 앞서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